뒤에 계신 분들은요, 네, 다들 모른 척 합시다. 그냥 오늘은 나름 감성을 내보기 위해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나와서 촬영하는 그런 열정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비 오면은 당연히 아무도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열정적이신 분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여기만한 백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FX3 영상에서 구독자 한 분께서 이제 FX3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컨슈머용 바디에 가까운 A7M4 아니면은 A7C2와 같은 그런 바디들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지금 현재 제 손에 여기 있는 A7C2 바디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A7C2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 감독님에게 카메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 소니에서는 A7C2, 그리고 캐논에서는 EOS R6나 R8 같은 바디들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A7C2를 그래서 많이 썼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쓰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손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A7C2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손이 잘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A7C2를 추천을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왜 제가 잘 안 쓰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단점 비스무리하게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제가 봤을 때 이 폼팩터예요. 크기. 사실상 A7C2의 센서가 A7M4의 센서와 동일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M4보다 C2의 바디 형태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바디도 FX3잖아요. 그런데 저는 A7S3보다 FX3의 바디 타입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 저는 사진보다는 영상 위주의 촬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박스 타입의 바디들이요, 짐벌에 올리기도 조금 더 용이하고, 뿐만 아니라 위에 탑핸들을 단 다음에 리깅업 하기에도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영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가 웬만한 바디들보다, 웬만한 이 레벨에 있는 바디들보다 다이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이얼이 검지에 하나, 엄지 쪽에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얼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요구를 하는 모든 컨트롤을 수동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 조리개, 켈빈, 그리고 ISO, 이 모든 것들을 다이얼로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중금기 바디에 치고는 소니에서 정말 후하게 많은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넣어준 그런 바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다이얼 넣어준 것만 보면은 뭐랄까, 오히려 상급 기종보다 얘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7C2는 굉장히 후하게 잘 넣어준 바디입니다. 그 다음은요, 좀 웃긴 말일 수 있는데, 저는 FX3 같은 경우는 이 핸들 쪽에다가 이제 열면은 SD카드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핸들은 이렇게 잡은 채로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이쪽에다가 SD카드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반대쪽에.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 FX3 같은 경우는 핸들을 제가 잡은 상태에서 카드를 뺄 수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은 채로 안정적으로 카드를 뺄 수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런앤건 스타일의 야외에서 빠르게 백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펼쳐졌을 때 굉장히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GV1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무조건 큰 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디가 작은데도 그런 큰 배터리를 쓴다는 뜻은 뭐예요?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면에서는 솔직히 A7C2가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캠 촬영을 진행을 할 때 또한 A7C2를 10번째랑 11번째 카메라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푸티지를 몇 가지를 첨부를 해드릴 건데, 그런 촬영을 진행을 할 때도 사실 메인 캠이었던 브라노, FX6, FX3 그런 바디들과 붙였을 때 색감 또한 맞추기가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던 그런 바디였습니다. 사실 저와 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거만한 서드캠 아니면 포스캠, 뭐 C캠이나 D캠 같은 이런 바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동안 4K 60프레임 크롭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뀐 게, 저와 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델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많이 쓰다 보니까
4K 60프레임을 진짜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4K 60프레임 크롭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4K 60프레임 크롭 되는 게 별 문제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라이브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케치 촬영을 할 때도 굳이 60이 아니더라도 24로도 충분히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 물론 저와 제 감독님처럼 모델 스냅이라든지 다양한 스케치 촬영이라든지 뭐 메이킹 필름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쉬운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A7C2가 굉장히 좋은 바디이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바디인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저는 A7C2를 잘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이 바디가 이 형태인 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태인 게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이나 사실 그립이요,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립이 생각보다 너무 얕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잡았을 때도 이 손가락 사이에 너클 쪽에 그립이 남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딸랑딸랑 가지고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안함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냅 촬영할 때 가볍고 작으니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작은 GB1 같은 바디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2면은 사실 얘보다는 조금 더 그립이 좋아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듀얼 카드 슬롯이 아니라는 점이 솔직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듀얼 카드 슬롯에 동시 녹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절대로 백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촬영 현장의 경우에서는 듀얼 카드 슬롯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수로 날리더라도 다른 카드는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카드 슬롯이 두 개인 게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CF 타입 A도 아니고 SD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장점일 수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CF 타입 B와 A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플로우가 저희하고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좀 웃기는 이유일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영상보다는 사진이 조금 더 메인인 그런 바디예요. 아이러니한 게 4K 화질은 얘가 FX3보다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7K 다운샘플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에 있어서 사실 봤을 때 얘가 FX3보다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메인 스펙 자체는 사실 영상보다는, 비디오보다는 포토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바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나 아니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메인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듀얼 카드 슬롯이 아니라는 점과 뭐 그립이 좀 아쉬운 점 등등등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제가 FX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만사항들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억가를 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자주 안 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마치 FX3와 같이 얘를 기본적인 스펙에서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스타팅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바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이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막 뭔가 좀 진지하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입문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디를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요, 기본 색감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좀 만져가면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A7C2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기본 색감이 좋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캐논의 EOS R6 아니면 R6 Mark II, 조금 더 싼 걸 원하시면 EOS R8과 같은 그런 바디들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디가 정말 소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기본적인 이제 기초적인 것을 다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유저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그런 바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A7C2 뭐 사실 제 거건 아니고 우리 제 감독님 거를 가지고 나온 건데, 이것도 뭐 저희가 종종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7C2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룬 거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사실 요즘 댓글 보는 재미로 영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위에다가 띄워두겠지만 질문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